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에서 이번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원 만점사관학교 특강을 또 개강하게 된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저는 매 방학 때마다 만점사관학교 특강을 개강하고 있어서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 만점사관학교 특강은 다른 특강보다는 수업이 많이 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만점사관학교 특강을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수업 시간은 월수금 9시부터 5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월금 같은 경우는 저희 정규반 친구들이 있어서 저 시간이 약간 조정될 수 있어요. 한 30분 정도 조정될 수 있어서 점심 저녁 시간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바로 월금에는 뒤에 이어서 정규 수업이 있어서 30분 만에 밥 먹고 오기가 조금 그래서 이제 저는 밥에 좀 진심인 선생님이라 밥 시간은 항상 1시간씩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월금에는 자습 시간이 30분 정도 줄어서 5시쯤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는 이번 특강에는 오전에 수업을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는 오후에 수업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후에 수업을 하니까 오전 자습에 지각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늦는 친구들 보충을 하더라도, 제가 저번 겨울방학 때는 오후에 수업을 잡은 이유가 그거였는데, 늦는 시간에 보충을 하더라도 제가 아침부터 수업을 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각하지 마라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수업이 졌대니까 지각하지 마라고 강요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고 들어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2시부터 5시 반까지는 자습이에요. 근데 월급은 5시까지. 그렇게 자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습 시간에는 뭘 하냐면 그날 배운 숙제 여기서 다 끝내고 가는 게 목표예요. 집에 숙제 안 가져가기. 안 그래도 방학 중에 할 것도 많은데 저 긴 시간 자습하면 숙제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하면서 어떨 땐 제가 저 자습 시간을 수업으로 쓰기도 할 거예요. 문제를 제가 풀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해서 다 같이 있는 건 질문도 하고 해서 제가 자습으로 쓸 겁니다. 수업으로. 이제 그래서 저 시간 내에 숙제를 다 하고 가는 게 목표예요. 월수금 일주일에 3번인데 3시간씩 자습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9시간 자습이 있어요. 9시간. 9시간이면 진짜 어지간한 거 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 시간에 자습으로 숙제를 다 끝내고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요. 뭐 그래도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을 거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 교재는 기본 정석하고 센을 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뭐 여기 온 지 꽤 됐지만 영상마다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정석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걸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정석을 쓰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시중교재보다는 단원이 훨씬 쪼개져 있습니다. 막 10몇 단원씩 쪼개져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훨씬 세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석책을 많이 쓰고요. 시중교재에 없는 내용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유형별로 문제가 적어서 그렇지 없는 유형도 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정석책도 문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석책을 처음 듣는 학생들한테는 꼭 쓰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고 정석책이 혼자 공부할 때는 사실 정말 힘든 책인데, 이 정석으로 하는 수업을 한번 듣고 나서 내가 혼자서 정석책으로 듣고 나서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좋은 개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정석책을 선택한 이유고요. 그리고 정석책도 연습 문제로 가면 솔직히 그렇게 난이도가 기본 문제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도 괜찮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본 문제랑 유제까지는 뭐 좀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지만 연습 문제부터는 난이도도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석의 단점입니다. 아니, 장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석의 단점은 뭐 이게 사실은 단원별로 묶어놓고 보면 문제가 적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센이나 뭐 마플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연습이 되게 부족해요. 이제 문제가 적어요. 그런 문제들이. 물론 단원별로 난이도 있게 공부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부교재 센을 선택을 한 거고요. 한 센 B 정도 되는 문제들은 여기서 몇 문제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센만큼 문제가 많지 않잖아요. 막 1000몇 문제씩 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이제 그래서 제가 센 문제가 조금 적은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센을 항상, 부교재를 항상 저는 같이 쓰는 편이고요. 그러고 나면 정석책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그맣죠. 그래서 문제풀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정석 노트를 따로 줄 거예요. 기본 문제, 유제, 연습 문제는 다 쓰여져 있는
그 문제 풀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문제는 거기다 풀어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저는 정석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처음 듣는 학생들 대상으로는 정석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 만점사관학교는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으냐? 수학 1은 처음 듣는 학생 괜찮습니다. 수학 1을 처음 듣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저희 정규 수업에서도 얘기했죠. 수학 하를 2번 이상은 마친 학생이라고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개념은 알고 오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수학 하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원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표현들이 되게 수학 하에서 그 함수 단원이나 이런 데서 또 이제 유리식, 무리식에서 봐야 하는 그런 식들이 여기 또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학 하를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 2번 정도 봤으면 더 좋고 적어도 한 번쯤은 겪어본 학생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하를 안 하고 온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거. 수업이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수업부터 자습까지 해서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거 수업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탈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이제 그래서 긴 수업 시간을 버틸 마음가짐, 의지를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긴 수업 시간을 버틸 수 있고 그만큼의 수학 공부를 버틸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효과가 좋은 수업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이 길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분명 쉬는 시간은 있겠지만 그래도 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퍼지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 의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침에 늦지 말라고요.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나는 오겠다. 이게 만점사관학교의 가장 큰 의도니까요. 제가 만점사관학교를 아침부터 여는 의도기도 하고 아침마다 불러낼 거야 라는 의도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제발 늦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남들 공부하는데 니들은 자면 어떡하냐 라는 건데 그 아침을 맨날 지각해. 이러면 정말 효과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가 수업인데. 그래서 꼭 이번 긴 수업을 버틸 의지만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와서 앉아만 있는 거 말고요. 집중할 수 있는 의지. 저 긴 시간이지만 내가 참고 한 달만 버텨보겠다 라고 의지만 들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거는 제가 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제 수업의 핵심입니다. 이제 제 수업의 핵심은 항상 기본 수업. 이게 수학 하 영상도 보시면 뭐 어떤 영상이든 보면 나와요. 저는 항상 이쌤의 수업의 핵심은 기본 정의를 제일 강조하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항상 기본 정의를 제일 강조하고요. 그 정의가 약속이니까 이게 뭔 기호냐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죠. 근데 기본 수업을 할 때는 저걸 꼼꼼히 제가 다 해줍니다. 이런 기호고 이럴 때 쓰는 거래 라고 다 해줘요. 그래서 저거 외우는 게 항상 우선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애구나. 이런 기호는 이런 말을 하는 애구나. 이 수원이라는 게 사실 단원 자체가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이 나오는데 얘네가 정말 수원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셋이 그렇게 그닥 연관이 없어요. 그냥 한 단어는 너무 어려워. 너무 새로 배우는 거야. 한 단어는 머릿속에 꾸역꾸역 넣어놨어요. 오케이, 나 이제 뭐 좀 알 것 같아. 근데 다음 단어 들어갔어. 그럼 지금 있는 내용 머리 한 켠으로 다 치워야 돼요. 다시 새로운 내용이야.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끝났어. 삼각함수 끝났어. 또 치워야 돼. 수열 또 다른 내용이야. 그렇게 해서 3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그러다 보니까 저 기호 하나하나 새로운 숫자예요. 그냥 새로운 숫자들, 표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기호들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매 수업 강조하죠. 저 기호 알았으면 뭘 해야 돼요? 문제 똑바로 읽는 거.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 할 일이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는 건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 그래프의 교점은 뭐라고 읽어? 방정식의 근이라고 읽어요.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읽어?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읽어요. 저희 반 친구들 그냥 다 기계예요. 기계.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고지고대로 읽지 말고 시키는 대로 읽자고. 얘가 하자는 대로 읽자고. 기호를 이렇게 읽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해서 제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은 2번째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잘 되면 문제에서 뭘 해야 될지는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그걸 왜 하고 있는지도 알고 이 식을 왜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 왜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자동입니다. 얘가 하라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한대요. 이걸 구하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요게 저 2번째.
문제를 똑바로 읽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 항상 강조하는 건 문제 똑바로 읽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저희 수원 만점사관학교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제 수학 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단원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기호 그리고 연산 방법,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다시 새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림도 똑바로 그려야 되고요. 이제 읽기를 바꿔서 읽어야 하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저 약속하고 정의된 암기 시킬 거예요. 이 기호는 이런 거래. 암기보다는 이해가 맞겠죠. 암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거는 내신 대비 수업이 아니니까 암기보다는 이해를 시킬 거예요. 요 기호는 이런 거래 라고. 내신 대비가 되면 당연히 암기부터 시키겠죠.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이제는 시험 봐야지. 근데 저희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2학기도 남았고 한 몇 번 더 접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해부터 시킬 거예요. 이 기호는 이렇게 연산하는 거니까 요 자리에 쓰는 애래. 이 기호 이렇게 읽는 거래. 우리 굳이 연산 방법 암기할 필요 없다 라고 이해를 시키는 게 주 목적이에요. 이게 내신 대비 수업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저 많은 단원들이 달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세 과목 배우는 느낌이 들어요. 수원은 분명히 수원 특강 하나인데 우와 이건 뭐야 또 다른 거에 갑자기 또 다른 거에 이렇게 세 과목 배우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습 시간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물론 뭐 자습 시간에 제가 다른 공부할 시간도 주긴 주는데 그거는 저희 숙제를 다 한 친구들에 한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수원 같은 그 자습 시간에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오늘 지수로고 배웠어. 이거 연산하재. 그럼 나 연산 익숙해지고 가는 거예요. 숙제 다 하고 연산 익숙해지고 그날 익숙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단원을 배우다 보니까 집에 가서 하라 그러면 짜증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시키고 그 자리에서 이해 안 된 거 저한테 다시 질문하고 너무 공통 질문이 많다? 제가 다시 수업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습 시간 내까지 해서 그날 익숙해지고 가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왜? 수원은 너무 힘들거든요. 할 게 너무 이해할 게 너무 많아요. 거기다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습 시간 내에 다 시키고 갈 거고요. 이 만점사관학교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너무 길어서 힘들 것 같은데 걱정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의지만 들고 오면 된다고. 효과는 확실하다고. 이게 실제로 제가 겨울방학 때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겨울방학 때 고2 올라가는 친구들한테서 이제 그때 만점사관학교 특강 듣는 친구들한테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실제로 1월에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겨울에 만점사관학교 특강을 듣고 나서 그때 수원을 이건 다 처음 듣는 학생들 기준이니까 처음 듣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겨울방학 때 수원을 처음 시작했으니 정말 많이 늦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 이번 지금 정규반 친구들도 그렇고 점수, 등급, 등수 많이 오른 친구들 많아요. 분명히 겨울방학 때 만점사관학교 특강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수원을 처음 했는데도 그땐 2달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또 거기다가 만점사관학교 특강을 수원 수투를 둘 다 와서 주 6일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했어요. 이제 근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수원 처음 듣고 이번 중간고사에 1등급 받아온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근데 뭐 거기 1등급, 2등급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숙제도 열심히 했고 정말 시키는 거 다 했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1등급 받아온 친구들이어서 이제 누군지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1학년 때는 제가 알기로 4등급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만점사관학교 특강 지나고 나서 선생님 1등급이에요라고 연락 왔습니다. 그만큼 이 특강은 시간이 긴 만큼 집중해서 오랫동안 버틸 수만 있으면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수업 시간 내에 이 월수금 만점사관학교 특강에 집중 딱 해주면 정말 효과는 확실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시험 보는 애들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부해놓고 겨울방학 때 또 해요. 이거는 정말 수원을 올라가서 내신 대비하는데 정말 수월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확답은 안 드리는데 이 수업에 제가 1월에 시켜보고 알았어요. 시키는 만큼 다 하는 애들은 그만큼 오르는구나. 이게 사실 처음 왔을 때도 저는 4등급인 친구들도 몰랐고 지금 이번에 물어보면서 얼마나 올랐냐고 물어봐서 안 건데 4등급에서 1등급 가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뭐 그 친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따라와 준 것도 맞고 그래서 이번에 1등급을 찍은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따라와 주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만점사관학교 특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똑같아요. 1번 전 시간에 했던 숙제는 항상 질문을 먼저 받아요. 선생님 근데
숙제 다 끝내고 갈 거라면서요. 맞아요. 끝내고 갈 건데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분명히 자습 시간에 못 끝내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나머지 숙제를 외울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남아있는 질문 먼저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이 만점사관학교 특강은 정규랑은 다르게 질문 받는 시간이 별로 안 길 거예요. 왜냐면 자습 시간에 하고 가니까. 그리고 처음 듣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단원 설명이 엄청 오래 걸려요. 뭐 예시를 들면 제가 지금 영상 찍어 놓은 것들도 있고 한데 뭐 예시를 들면 지금 아이들이 영상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뭐 삼각형과 삼각함수 영상 3시간짜리예요. 3시간. 4시간 수업 중에 3시간을 제가 단원 설명하고 문제 풀어준다고요. 이제 그만큼 자세히 천천히 설명을 할 거예요. 요게 또 정규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규반에 듣는 내용, 정규반은 질문이 주였는데 수학 하니까 질문이 주였는데 처음 듣는 건 이렇게 선생님이 떠드는 시간이 주구나. 단원 설명하면서 떠드는 시간이 주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저 혼자 떠드니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질문 받는 거야. 아이들한테 질문 있니? 야,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해? 하고 물어보기라도 하지. 단원 설명은 거의 제가 다 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 수 있어요. 아침부터. 이제 그래서 제가 의지를 들고 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단원 설명 다 하고 나면 제가 기본 문제 풀어요. 거기는 정석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는 제가 다 풀어줍니다. 다. 요렇게 문제 푸는 거야. 우리 요렇게 약속하기로 했지?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제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3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기본 문제 제가 다 풀어주고 나면 그 문제랑 똑같이 정석책 밑에 있는 유제를 다 풀고 갑니다. 이제 그래서 유제를 풀고 여기서 질문까지 마치고 그러고 나서 자습 시간에 연습 문제 숙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쌤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4시간 구성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저의 관리죠. 관리는 모든 반이 다 똑같아요. 그냥 책 검사 안 되면 줄기차게 올 겁니다. 저는 단원별로 단원이 끝나면 책 검사를 해요. 그리고서 단원별로 단원이 끝나면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책 검사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 반 친구들도 항상 하는 얘기, 저희는 비공식적인 시간표가 있죠.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공식적인 수업 시간 외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이때 너는 오는 거야. 이때 너는 와서 안 된 숙제 마무리 받고 검사 받을 때까지 나와.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더 올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더 오게 될 겁니다. 이게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숙제가 한 번도 안 밀리긴 쉽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밀리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더 오게 될 거예요. 뭐 숙제가 다 마무리되면 그때 또 안 오게 되더라도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는 더 비워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 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반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와, 쌤 수업은 가성비 짱이네요. 저는 맨날 불려옵니다. 맨날. 안 되면 될 때까지. 심지어 책 검사를 못 받고 학원 끊지 뭐 끊은 친구들도 불려옵니다.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도 부모님한테 전화 드려서 제가 다 부른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책 검사에 집착이 좀 심해서 이제 그래서 책 검사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충할 때는 밑에 스터디 카페 내려가고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제 옆 교실 아니면 제가 앉아 있는 교실 제 눈앞에서 할 거예요. 눈앞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앉아서 핸드폰 하면 핸드폰도 뺐고 뭐 다른 짓 하면 딴짓 하는 거 다 뺐고 이러면서 시킬 거라서 선생님과 함께 보충한다 라는 게 제 관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카톡은 이제 오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수업 중에 이해 안 된 부분이면 언제든 24시간 카톡해도 됩니다. 카톡해 놓으면 제가 보는 대로 답장할게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관리하는 거와 수업하는 거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점사관학교 특강은 의지만 들고 오면 제가 어떻게든 효과는 낼 수 있습니다. 정말 앉아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의지만 들고 오는 학생들은 제가 확실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노력할 테니까 만점사관학교 특강 하면서 우리 2학년 그 힘들다는 수원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